안녕하세요, 원더데이입니다. 오늘은 촬영과 편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는 방식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제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좀 언급된 내용이 다시 중복될 수도 있긴 있는데 흐름상 그냥 다 넣고 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촬영이 있고요. 촬영이 끝나면은 그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완성된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제목이랑 정보를 기입하는 그런 후반 작업이 좀 있긴 있는데 영상을 만드는 자체는 촬영과 편집 이 두 단계만으로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촬영 얘기부터 할게요. 제 경우에는 가끔 야외 촬영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실내 촬영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실내에서만 찍고 있는데 확실히 야외 촬영 인서트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영상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더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외 촬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개연성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 거지 상관도 없는 내용을 막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 야외 촬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야외 촬영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야외 촬영분을 넣으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추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촬영 단계에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대부분의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촬영 그렇게 힘들거나 지겹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촬영은 재밌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편 찍는데 짧으면은 20분에서 길면은 1시간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촬영하면서 힘들다 그런 거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해서 여러 편 찍다가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3편 연속으로 찍으면은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지치고 힘이 빠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머리도 좀 잘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 몰아서 찍을 수 있는 게 한 3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자, 제가 실내 촬영할 때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천 한 장이 있고요. 많은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거는 파나소닉 GX85인데요.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야외 촬영할 때 주로 쓰는 카메라고요. 실제로 제가 거의 항상 쓰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GM5입니다. 이 GM5는 굉장히 작은 카메라죠. 제가 여행용 카메라로 구입을 했었는데 스냅 사진 찍으려고 원래 구입을 했던 겁니다. 원래 유튜브 목적으로 샀던 건 아니고 유튜브를 시작하던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신형이라 가지고 이걸 그냥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에 그렇게 특화된 기종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과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찍으면은 끊어야 됩니다. 연속 촬영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분 찍고 끊고 또 20분 찍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일단 카메라 크기가 작아가지고 다루기가 좀 편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GM5를 받치고 있는 거는 아주 저렴한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그냥 덤으로 얻었던 삼각대인데요. 이 삼각대를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대 중에서는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드는 제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쓰는데도 딱히 별로 불만이 없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높이가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각선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앵글로 찍게 되는데 이 높이보다 조금 더 낮은 앵글에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요거 조비에서 나온 건데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요거를 사용해서 로우 앵글로 찍습니다. 요거는 높이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이거 휘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낮은 높이의 낮은 앵글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요걸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요거 공개한 적이 있는데 타스캠 DR10L입니다. 요걸로 동시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춥니다. DR10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촬영 그렇고요. 지금 요 GX85를 이용해서 야외 촬영할 때가 있어요. 자, 요 카메라 GX85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 바디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꽤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야외 촬영할 때 그렇게 좋은 기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샀던 이유가 있는데 다른 유튜버가 이 카메라가 손떨방이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벌이 필요 없니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사보니까 개소리입니다.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손떨방은 좋긴 좋은데 짐벌 운원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정지 사진 찍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패닝 이런 거 찍을 때 도움이 되지만은 이게 조금만 흔들리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이 카메라 안에 전자석이 들어가지고 이게 전원이 들어가면은 촬영하는 부분이 허공에 붕 뜨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으면 그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이게 다 영상에 녹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가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야외 촬영할 때 GM5보다는 이게 낫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렌즈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를 끼워놨습니다. 렌즈 보호용으로 필터를 끼워놨고, 이거는 지금 번들 렌즈입니다. 이 번들 렌즈가 굉장히 편한데요. 이렇게 수동 번들 렌즈가 끼워져 있고, 이 뒤쪽에는 보호 필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속사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외부에 가지고 나갈 때 저는 이 속사 케이스를 거의 항상 씁니다. 왜냐면은 이게 부딪히거든요. 메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거나 하다 보면은 이 하체가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찢기거나 까지거나 막 그런데, 그럴 때 요 케이스가 있으면은 확실히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잡고 다닐 때도 좀 더 나은 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요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야외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런 속사 케이스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이 파나소닉 자체에서 나온 순정 속사 케이스입니다. 이 스트랩하고 세트로 된 제품인데,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말고는 요 정도 되는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카메라를 야외에서 휴대하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충격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폼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끈 달린 채로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촬영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 지퍼 열고 꺼내서 이 카메라를 목에다 맵니다. 그래서 촬영 이렇게 하고, 촬영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 통째로 집어넣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가방이 있으면은 야외에서 이동하다가 뭐 이렇게 부딪힐 일 같은 게 많은데, 그럴 때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촬영하게 되면은 꺼내서 카메라를 목에 매면은 뭐 떨어뜨릴 염려라든지 그런 걸 덜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목에 맵니다. 어깨에 맬 때도 있고요. 자, 야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카메라 가방 같은 거에 뭐 사소한 게 될 수도 있지만은, 카메라를 밖에 가지고 나갈 때는 뭐 스트랩이라든지 속사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GM5 가지고 다닐 때 쓰는 가방인데요. 요건 또 다른 브랜드입니다. 크기가 요거 조금 작은데 각 카메라에 딱 맞는 크기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카메라 가방들 딱 마음에 드는 거 구할 때까지 제가 굉장히 검색 많이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야외 가져나갈 일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카메라에 딱 맞는 크기의 가방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야외 촬영의 경우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뭐 간단한 거는 어떤 장소에 가서 몇 컷 찍어 온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마트에 가서 한두 컷 찍어 온다,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일 뿐인데도 이 카메라 메고 가서 한두 컷 찍어 오는 것만으로도 왠지 야외 촬영 간다 그런 기분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행 영상 야외에서 찍어본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자면요, 해외 나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면은 그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을 하고 피합니다. 카메라에 찍기 싫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들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하고, 얼굴이 찍힐 것 같으면은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서 거기서 뭐 짐볼 꺼내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목 집중이 아주 끝장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창한 장비는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도 사실 좀 큽니다. 크고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가급적이면 작은 카메라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카메라 중에서도 손떨방이 아주 강한 기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메라를 여행용, 브이로그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떨방 기능이 별로고 카메라도 너무 커요. 또 무겁기도 무겁고. 그리고 또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하나 주의하실 점은,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검은색인데, 사실 저는 이 검은색 카메라보다는 좀 요란한 색 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뭐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갈색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걸 검은색으로 구입한 이유는 이게 그나마 시선을 덜 끕니다. 검은색이. 보통 여행 기분 내려고 카메라도 뭐 갈색이나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용으로는 그런 화려한 색깔이 진짜 안 좋습니다.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은색, 눈에 안 띄는 색,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액션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저는 액션캠 글쎄요, 그게 광각이라 가지고 왜곡이 너무 심하고 또 화질도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화질을 생각하면은 좀 액션캠은 또 좀 가져 나가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제품 그 굉장히 좋은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진짜 눈에 잘 띕니다. 그게 대놓고 내가 여기 촬영합니다 이런 상황, 뭐 차에 붙여놓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여행 영상 이렇게 몰래 좀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영상에서는 그 하얀색 카메라는 너무 눈에 튑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편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촬영은 재밌지만 이 편집은 진짜 지겹고 참 싫어요. 예, 노가다고 또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깨지고 이 유튜버를 하면서 가장 곤욕이라고 하면은 이 편집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 너무 많은데 제 경우에는 그냥 거의 잘라 붙이기가 답니다. 뭐 복잡한 편집이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저는 그냥 잘라 붙이기가 단데 초기에는 그나마도 그 영상 편집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지금은 제가 편집점을 조금 잡는 식으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이게 편집을 잘하면 굉장히 멋있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제 영상은 사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냥 실내에서 찍어서 물건 보여주고 이런 게 다기 때문에 뭐 편집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공백 부분 일단 다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가 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말을 씹는다거나 뭐 이렇게 혀를 씹는다거나 뭐 단어 선택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은 똑같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잘못된 부분들은 잘라내는 거죠. 일단 대사가 안 들어간 공백 부분, 이 부분도 수동으로 잘라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프로그램들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워낙 원시적인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잘라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동 기능을 저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라내는 거는 편집하면서 일일이 들어보고 수동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말 실수를 거의 안 하고 연속으로 막 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편집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가 말이 잘못 씹혔다. 그러면은 그 중간부터 다시 하지 말고 그 문장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편집하기엔 더 쉽습니다. 뭐 그건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 경우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경우라면은 편집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없고 잘라내는 게 다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게 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작업 시간을 많이 줄여서 편집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일단 촬영은 재밌기 때문에 편집만 빨리빨리 한다면은 그만큼 업로드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편집이 끝나면 바로 업로드 하지 마시고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그 부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오늘 촬영과 편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뭐 딱히 저는 노하우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찍고 자르고 붙여서 올리는 게 단데 제가 하는 방식이랑 그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참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있다면은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구입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카메라를 구입하시게 된다면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상황과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원더데이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